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컴백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임명됐죠. 31일 임명돼서 이틀 만인 8월 2일 탄핵당한 지 174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시켰습니다. 국회는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명 중 2사람만의 방송통신위원만 임명된 상태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면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업무였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기각과 동시에 정부 과천청사로 이동해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김태규 부위원장과 손발을 맞춰서 대청소를 시작할 타임입니다. 우선 오늘 4대4로 기각된 헌재 판결로 헌법재판관의 피하 구분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골수 좌빨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탄핵안 찬성이 예정돼 있었고 정정민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어쨌거나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김명수가 추천했지만 임명은 윤 대통령이 한 김형두,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조한창 등 4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 반대 입장에 섰습니다. 물론 오늘 성향이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줄줄이 계속될 탄핵 심판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탄핵 역시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탄핵이 됐습니다. 오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남은 탄핵 심판 역시 기각으로 기울 것이 확실시된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던 핵심 사유가 무차별한 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였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해주면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정당성의 큰 줄기 하나가 인정되는 셈입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탄핵 정치에 제동을 걸게 된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타이밍상으로 볼 때 오늘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에 때맞춰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됨으로써 이재명의 기자회견도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복귀는 무엇보다도 방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는 점에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MBC와 JTBC 한마디로 뭐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진숙은 전군기자 출신입니다. 목숨을 걸어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인사청문회나 과방위 전체회의 등에 출석해서 이미 보여줬듯이 강단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김태규 부위원장 역시 보통이 아니었죠. 이 두 사람이 사생결단을 하듯이 방송 정상화에 나설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인체제 적법성 논란도 해소됐겠다. 이제 거침없는 좌빨 방송들과의 전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준숙 위원장은 재판관 4대4의 의견으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내려진 만큼 2인체제 적법성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4대4이건 5대3이건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이 필요한데 충족되지 못했다. 어찌됐건 기각 판단이 난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마디로 헛소리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 위원장은 언젠가 한 번은 2인 체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명의 상임위원일지라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는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헌재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나머지 상임위원들을 빨리 추천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적법한 2인 체제에서 정상적으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언론 노조가 장악한 좌파 방송들은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편파적인 방송은 물론이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확대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왜곡 방송까지 일삼으면서 공론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MBC와 JTBC 등은 왜곡되고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물론이고 조작한 방송까지 내보내면서 여론을 호도해 왔습니다. 오늘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탄핵 반대 시위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KBS조차 탄핵 찬반 장면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작태를 보여줬습니다.
JTBC 등은 1급 군사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에 헬기를 띄워서 생중계에 나서기까지 했죠. 방송에 대한 불신감이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했고 그만큼 방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임기가 끝난 박문진 이사진의 조속한 퇴진과 함께 박문진 신임 이사들의 업무 개시를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방통위원 2인의 결정은 무효라는 논리가 깨졌기 때문에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가 내린 새 박문진 선임 효력 정지 결정도 무효라는 주장에 지금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MBC 제3노조는 MBC와 박문진 정상화의 마지막 비상구가 열렸다 이렇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오늘 복귀 후 어떤 업무부터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순서는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그리고 또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KBS 1TV, MBC, EBS 등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서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쳤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1인 체제의 한계로 전체 회의를 개최조차 하지 못해서 보류되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금 언급한 그런 방송들은 현재 모두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불법 방송을 하고 있는 MBC 등에 대한 경고이자 좌파 방송들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